듣보잡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자기들이랑 별로 깊은 인연도 없었는데 미국이 거의 맺지를 않는 양자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그래? 뭐 이런 황당한 놈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가 이거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우남 이승만이 계속 반공포로 석방하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그 휴전협정을 방해 공작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우남 이승만 암살해버리고 제거하려고 여러 번 검토했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야. 다른 지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제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딜이 쳐져서 휴전협정 맺어지고 나서 4개월 후에 한미 방위조약이 맺어지죠. 그리고 우남이 그때 미국을 방문하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를 만나서 또 협상을 하는데 그때 아이젠하워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개땡땡 SOB라고 외치고 아니 나가서 옆방에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저런 개땡땡이 어딨냐고.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자면 우남 이승만 입장에서는 종전은 나는 거부야. 한미 방위조약 내놔라고 뻗대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남 대통령은 저 종전협정서에 한국군의 서명이 없는 거예요. 저기. 그럼 이쪽에서는 유일하게 UNC만 서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UNC를 대표해서 미국이 종전을 때려버리면 이건 종전인 거예요. 그거 하자라고 지금 미 하원 의원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전 평화협정이 돼버리세요. 6.25가 정전 상태, 휴전 상태가 아니라 종식됐다라고 선언이 되는 순간 유엔 사령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유엔 군사령부가. 저게 휴전협정 당사자인데 휴전 체제의 상징이거든요. UNC는. 휴전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UNC가 있을 필요가 없죠. 유엔 군사령부가. 자, 그럼 유엔 군사령부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마디로 유엔 군사령부는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최강의 억지력이고요. 북한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최상의 개입력입니다. 개입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지렛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군사령부는 깃발은 유엔이지만 실제는 미국이 운영합니다. 그럼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엔 군사령부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유엔 결정소관이 아니라 미국 결정소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에서 뭐 외교적으로 관료주의적으로 밀고 땡기고 게임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서방 자유동맹국 군사력을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인도, 이스라엘까지. 스웨덴 이런 데까지.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저게. 이때 한반도 유사시는 북한이나 중국이 남한을 공격하는 군사도발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내부에서 붕괴해버리는 상황.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도. 그때 유엔 공깃발 딱 가지고 들어가면서 다국적군이 치안, 행정, 긴급구호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무대에 대고 유엔까지 야 여기 말이야 우리가 지금 급해서 와서 치안, 행정, 긴급구호 하는데 그 임시행정기구 설치해야 될 것 같아. 아, 중국까지 같이 해서 유엔에서 한번 임시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고. 중국이 명분이 없잖아. 안 된다고. 거기 우리 5,000년 동안 우리의 식민지입니다. 우리의 식민지입니다. 이 개소리 왜 중국에 명분이 없어요. 그때. 임시행정기구는 영어로 Transitional Administration, TA라고 하고요. 이건 과거에는 이걸 신탁통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신탁통치는 국제법상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의 식민지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그래서 신탁통치 받던 나라 중에 마지막으로 끝난 케이스가 팔라우입니다. 1990년대 초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탁통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식민지들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다 신탁통치 결정한 거지. 지금 만약에 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의 자기들의 민주적 자치 능력이 형성될 때까지 이렇게 그걸 인큐베이션 해주는 이런 상태를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 지금은 임시행정기구라고 부릅니다. 유엔이 임시행정기구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동티모르입니다. 2000년대 초에.
동티모르가 독립할 때 유엔이 임시행정기구를 몇 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UNC는요, 북한 급변 사태 때에 신속 개입을 하고 그걸 임시행정기구로 가고 그 다음에 자유조선으로 가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지렛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북한과 중국의 적나라한 도발도 또 막아주는 지렛대가 되죠.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야, 너희 말이야. 여기 도발하면 다국적군이랑 싸우는 거야. 요번에 싸우면 우리 북한 다 해방시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임시행정기구 설치하겠다는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쟤들이 도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억지력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북한 급변 사태 때 세계 다국적군이, 글로벌 다국적군이 유엔에서의, 유엔 플로어에서의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그 복잡한 외교적 관료주의적 게임 없이 그냥 유엔 깃발 들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마법 지팡이, 마법 깃발이 바로 유엔군 사령부 깃발입니다. 이걸 없애려는 거예요, 중국이. 이걸 없애려는 거예요, 북한이. 이걸 없애려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에 줄 서 있는 문재인 일당이. 이걸 없애려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과 끈을 대고 있고 이 재미 친북 교포, 친중 교포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좀 색깔 이상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영국 엘리자베스 항모정단이 처녀 출항이 한반도 인근입니다. 엘리자베스호 만들어지자마자 처음 나온 데가 여기에요. 지금 요 근처 와 있죠. 프랑스 순야함 올해 초에 프레리아. 그게 올해 초에 여기 한반도 쪽에 들어왔다고요. 이게 다 UNC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것들 한 번씩 들어오면요. 거기 지금 UNC가 지금 도쿄로 옮겨가 있죠, 사령부가. 거기서 이제 딱 나가서 say hello 하고 악수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런 의전이 베풀어져요, 거기서. 자,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천기누설을 좀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백모 같은 놈이 UNC를 조명을 해? 저거 전문가들이 안 했어?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한국에 없습니다. 한국의 군사안보 전략가들이 UNC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회피해 왔습니다. 이유는 헌법 3조 흡수 통일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 그러니까 군변, 관변, 뭐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 영역, 그쪽 분들은 대부분 군변, 관변 언저리죠. 그분들이 이걸 안 건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쪽은 한미동맹에 치중을 해요. 그 다음 UNC는 이게 뭐냐면 임시행정기구를 거쳐서 자유조선 건국으로 가는 그러한 수순에서 괴력을 발휘해요. UNC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 UNC가 야, 여기는 한국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해서 한국의 일부분이야 라고 그냥 안 내준다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고 중국에 대해서도 일정한 타협점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 임시행정기구 가. 근데 임시행정기구 와서 자유조선 가는데 거기에 중국도 기여하고 싶으면 들어와. 중국이 안 들어오죠. 그러나 중국도 기여하고 싶으면 들어와 라고 문호는 열어준다고요. 여는 척 한다고요. 이게 뭐냐. UNC는 대한민국 헌법 3조 흡수 통일과 모순돼요. 쫑나요.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UNC가 이거랑 쫑난다니까요. UNC가 작동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군변, 관변 쪽의 안보 전략가들은 그 문제는 생각하기 싫어하죠. 만약에 군 소속의 전략가가 저런 거 쓰면 저거 반헌법 사법 아니야 일종의. 너 인마 색깔 이상한데 이렇게 나오지. 우파파리 하는 자들이. 너 어째 좀 민족을 좀 우습게 알고 애국적이질 않아? 너 어떻게 헌법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냐? 이 흡수통일이라는 게 1차적 일국가 통일이죠. 우리는 UNC는요 분리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통일이라는 용어는 노재봉 교수님, 또 조성환 교수님 쪽에서 많이 써요. 우리 그 조뱅설전에 나오는. 저건 영어로는 노재봉 교수님 쪽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Unification through separation. 분리를 통한 통일이에요. 일체제 이국가 통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자유코리아 국가연합이라는 국가연합 컨페더레이션을 형성하는 걸 뜻해요. 근데 저게 소수파라고요. 다 흡수통일 얘기예요.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는. 아 그거 당연히 우리 영토지. 자, 그래서 한국의 군사안보 전략가들이 UNC를 조명하지 않은 지가 벌써 70년인 거예요. 상황이 이럴수록 UNC, 북한 급변사태, 글로벌 다국적군의 신속 개입, 임시행정기구, 자유조선, 분리통일,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이와 같은 키워드를 민간에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관변, 군변의 이른바 군사 전문 전략가, 이른바 안보 전략가들이 저 얘기를 안 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미국 쪽에서는 어떠냐? 미국과 서방 전략가들이 UNC 언급을 거의 안 해왔어요. UNC는요, 북한 급변 사태 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의 골드만삭스 연설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거기 보면 뻔뻔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일체제 일국가 통일인데 그렇게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너무 커져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단 구조의 영속화를 선호한다. 이게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이에요. 골드만삭스 그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하자면 분단이라는 건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지정학적 타협이고 대명제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야, 분단 없애. 북한 해방시켜. 남쪽이랑 하나로 해. 이런 얘기는 메인스트림에서는 꺼낼 수가 없는 얘기예요. 주류에서는. 미국에서도. 이 금기, 분단을 없애고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일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금기를 어긴 사람은 딱 둘입니다. 자유통일해야 된다고. 하나가 우남이승만. 그래서 아직도 땅속에서 묻힌 채 저렇게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메가더입니다. 메가더가 바로 이 명제에 대들었다가 해임당한 사람이에요. 우남이승만 대통령은 그래 분단에 내가 뭐 협력해 줄게. 내가 휴전에 협력해 줄게. 단 그러려면 한미동맹 내놔. 한미동맹 내놔. 그럼 내가 협력해 줄게. 우남은 그렇게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그 대가를 가지고 분단에 협력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미국과 서방의 안보 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 자, 여기 UNC 말이지. 이거 마법 깃발인데 이거 한반도에서 여차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유엔 깃발 아래서 다국적군 확 긁어 모아가지고 신속하게 동원해서 북한 개입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북한의 자유해방을 뜻하지. 그런데 북한의 자유해방이라는 건 분단을 정면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조명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예요. 내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보듯이 중국 공산당의 평화 공세가 강력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깨춤추고 문재인이가 깨춤추고 저기 미국에 있는 저기 그 친북 친중 코리안 아메리칸 그 커뮤니티가 깨춤을 추고 그것에 맞춰서 친중 친북 미국 하원 의원들 민주당 하원 의원들 일부가 깨춤을 추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얘기 이제 해야 된다고. 또한 조만간 미국 서방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이 얘기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할 거냐 이거야. 민간이 해야 돼요. 민간이 공론화해야 돼요. 저거 관변 군변의 전략가들은 금기시되는 얘기예요. 분단구조를 깰 때 사용하는 분단구조를 자유해방으로 깰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다라는 얘기를 군사 전략가들 안보 전략가들은 안 합니다. 그거 하면 그 업계의
개의 금기를 어기는 게 돼요. 그럼 이제는 우리 민간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UNC 북한 급변 사태 신속 개입, 다국적 자유세계 다국적군의 신속 개입, 임시행정기구, 자유조선 건국, 분리통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제. 그래야 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뒤에 있는 저 평화공세. 그래서 앞에서 미국의 넋 빠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깨춤을 추고 있는 저 평화공세를 막는다. 너희 종전 좋지, 평화 좋지, 겉으로는 근사하게 들리지. 근데 그거 하게 되면 바로 유엔 사령부 해체 들어가. 그거 하면 바로 유엔 사령부 해체야. 너희 지금 그거 하려고 이거 평화 타령하는 거잖아. 너희 중국발이냐? 너희 평양발이냐?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격인데 이거 준비됐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작업.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 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날 글로벌리스트 세계질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MTR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 보스 노선 이것이 부활해서 전면적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은 굉장히 격화될 겁니다. 내년 말부터. 바이든 때는요. 미중 전쟁 하는 척만 하고 안 해요. 내년 말에 내년 11월 선거에 만약에 그 공화당이 상하양원 다 장악하고 주지사 많이 또 장악하고 주 상하양원 또 많이 장악하고 이런 일 벌어지면 2023년 1월부터 그 임기가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미중 전쟁 격화되고 북한 급변 사태가 격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거다라고 느끼면 늘 공무원들이 벌써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년 말부터. 2022년 말부터. 2023년 1월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 전개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유엔 사령부 보호해내고 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기회를 장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양원과 주지사와 주의회가 다 MTR 동맹이 장악하고 딱 진영 짜서 밀고 나가다가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MTR 후보가 공화당 후보 근데 성향이 MTR 보수 성향인 사람이 이기고 저는 트럼프가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트럼프라면 출마 안 해요. 너무 나이도 있는 데다가 너무 어려운 작업이야. 너무 그러니까 3D 업종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업종 자체가. 제가 트럼프라면 출마 안 하는데 누가 될지 모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추정을 안 하는 편입니다. 어쨌거나 그 진영이 이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길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겨나갈 때 우리한테 굉장히 거대한 변화의 그런 지평이 열리는 거거든요. 북한이 붕괴하고 중국이 움츠러들고 한반도가요. 중국이 그 위진 남북 쪽 갈려가지고 한 서너 개 나라로 갈렸을 때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가 우리 삼국이 다 그냥 급속하게 성장할 때예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와요. 그러나 행운이 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극복하면 최상의 축복이지만 행운은 도취돼가지고 거기 함몰돼 버리면 최악의 저주입니다. 저거랑 똑같은 거죠. 로또 맞은 사람들 99.99%가 다 패가망신해 버리잖아요. 몇십억 돈 받은 사람들. 도취돼서 함몰돼 버린 거거든요. 최악의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위원회 코리아 카운슬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식인들이 많이 모일 텐데요. 모여서 유엔 사령부 문제도 다루고 한반도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그걸 식별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의 바탕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한국 내 그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 쪽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위원회가 한국보수연합 KCU랑 손을 잡고 또 미국에 있는 KCPAC과 손을 잡고 지금 그 미국 의회 이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한글과 영문으로. 그래서 한반도위원회가 지금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가입하셔서 성금 좀 내주실 분 계시면은 이건 전문가 집단이지만 전문가 아니신 분도 회원 가입해서 회비 꼬박꼬박 내주시면 되는데 아직 사이트가 안 열렸으니까 이메일 저 이메일이나 우리 백모@gmail.com 아니면 저희 ADA 이메일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싸움을 한미 양쪽에 걸쳐서 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케이스팩은 다들 아시죠? 케이스팩이 작년에는 부정선거 가지고 하이아트에서 한미 웨비나 공동 웨비나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때 이제 한국 쪽 사이드에 이제 코디네이터 겸 이제 기조 발제문을 쓴 게 접니다. 영어로 썼는데 그때 서로 이렇게 좀 신뢰가 쌓여서 그게 이번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백모 혼자 개인으로 뛰었고 이제는 마침 한반도위원회라는 조직이 이제 꿈틀거려서 케이스팩과 한반도위원회가 딱 이렇게 결합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 아마 내주 말이나 내내주 초쯤에 주요 일간지의 5단통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미 하원에서 추진되는 한반도 평화법에 대한 반박 성명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반도위원회와 케이스팩의 이름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싸워보시죠. 감사합니다.